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은 전 시간이어서 제2권의 2-12회가 되겠습니다. 자, 전 시간까지는 이제 우리가 목표를 왜 세우지 못하고 있는가, 또 목표가 없는 것이 심리질병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어 갈 때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그리고 목표를 세울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요 2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심리질병과 목표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권은 심리질병을 만들어내는 원인들을 제거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질병을 만들어내는 원인들을 제거하는 건데요. 여기서 다루는 것이 목표 세우기,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기, 걱정 다스리기, 습관 바꾸기, 감정 다스리기, 자존감 높이기.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목표 세우기. 그래서 목표가 없으면 무기력에 빠지기 쉽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이나 이런 거에 빠지기가 쉽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목표를 너무 과도한 목표에 시달려도 이게 역설적으로 또 심리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표가 없는 것은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 잘 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요. 무기력증을 비롯해서 다양한 심리 환자들을 대할 때는 우선 그들에게는 장기적 목표나 업무적 목표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심리질병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목표들을 먼저 만들어 가야 한다. 자, 물론 어떤 경우에는 미래적인, 장기적인 목표가 필요할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업무나 이런 목표를 세우고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건강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 근데 심리질병을 시달리는 사람들, 이미 마음의 병이 와가지고 뭐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그런 대인기피증의 강박관념이라든지 뭐 공황장애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심리질병을 이미 앓고 있는 사람들, 이미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먼 미래의 비전이나 이런 것은 치유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선 심리질병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현실적 목표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치유에 도움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일반인들은 어쩌면 이미 다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그래서 그들은 좀 더 큰 목표가 필요하고 과정 목표가 필요하고 미래적인 목표가 필요해요. 근데 마음의 병을 이미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큰 목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가까운 데서 우선 목표를 세워서 그 자리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1mm씩이라도 빠져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자, 현실적으로 해야 될 목표, 그러니까 심리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우선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기 칭찬 5가지 찾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늘 내가 그래도 참 잘했던 것 같아, 그거 찾는 거예요. 네, 오늘 5가지 내가 잘한 것, 칭찬할 것 5가지 찾기. 아, 오늘 그래도 일찍 일어났네, 잘했어. 또 오늘 그래도 화장을 이쁘게 잘했네, 정말 멋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선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 먹기. 이게 건강한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심리질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잘 먹는 것은, 물론 폭식장애나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제 부분들, 심리질병을 앓는 분들은 먹는 걸 잘 못해요. 잘 안 먹거나 그냥 굶어버리거나
또 그냥 패턴이 없이, 규칙적인 게 없이 그냥 들쑥날쑥하거나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또 폭식을 해버리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음식 잘 먹기.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래서 저는 음식 메뉴판을 짜라고 합니다. 메뉴판. 이거 없이 그냥 가면은 그냥 되는 대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아침 식사하는 장면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지금은 이분들에게는 먼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1mm씩이라도 생활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47쪽 보면 생활 패턴을 바꾸기. 항상 똑같은 패턴이면은 그 테두리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생활 패턴을 좀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 네, 운동하기. 또 이거 운동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 환경 바꾸기. 항상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고 있다면 아름다운 꽃이 피는 환경으로 좀 바꿔본다든지 이런 거요. 하고 싶은 것 찾기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것. 대부분의 심리 질병을 앓는 분들은 하고 싶은 거 없어요. 그러면 아유, 전 그냥 다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싫습니다. 해봤지만 다 소용없어요. 다 귀찮아요. 주로 이런 반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리더자는 그 속에서 그래도 하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걸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언어 바꾸기. 그래서 언어 점검도 하고, 언어를 하루 동안에 사용하는 말들 한번 쭉 적어보세요. 일주일 동안 사용하는 말들 한번 쭉 적어보세요. 언어가 감정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는 자기가 계속 사용하는 말이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언어 바꾸는 부분, 자기와 대화하는 것, 지난날에 즐거웠던 것을 생각하고 그걸 다시 회상해 보는 거예요. 상처를 자꾸 회상을 하면은 이 심리 질병이 더 강화돼요. 근데 즐거웠던 것을 생각하고 찾아오면 마음에 안정감을 주죠. 그리고 자기 상태 분석해오기, 자기 장점 개발하기, 좋아하는 것 프로그램 짜기, 현장에서 부딪혀보기, 영적 프로그램 짜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보기. 네, 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자가 같이 짜고, 같이 점검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옆에 누가 같이 가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 잘 못 갑니다, 이게. 그래서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선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표들을 만들고 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씩 변화가 되어가고 안정감을 갖기 시작을 하면은 좀 더 발전된 목표들을 세우는 거죠. 봉사하기, G7 성경 공부하기, 또 업무 복귀하기,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기, 이런 걸 이제 하나씩 단계를 높여가는 거예요. 상담은 만남, 대화, 공감, 분석, 화해 등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안정감을 갖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미래지향적인 목표들을 만들어서 성취하게 하는 데서 치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거지향적이거나 현재 공감 정도로 끝나버리면 그냥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조금씩 목표를 만들어가는 행동 원칙을 만들어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3장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3장부터는 이제 뭘 알게 되냐면은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고치는, 왜냐하면은 부정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심리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경향이 더 심해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